자, 우리는 지난번까지 누굴 배웠죠? 그쵸? 명나라의 건국 시조였던 홍무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 명나라라는 나라가 중국에 살면서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교류를 했고 또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차례대로 알아볼 거예요. 또한 우리는 명나라의 영락제라는 황제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자, 제가 복수 한번 볼까요? 명나라의 기본 정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볼 거고요. 두 번째로 볼 것은 교과서에 명나라 황제가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여기 교과서에 실려있는 영락제는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이 영락제는 어떤 치적을 남겨두는 교과서에 있는 걸까? 이 의문점을 해소하며 차례대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볼 겁니다. 그래요, 명나라 기본 정책이 뭐였을까요? 바로 해금 정책입니다. 명나라의 기본 정책은 이 해금 정책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진짜 꼭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금 정책이라는 것은 조공무역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형태의 사무역도 허용하지 않는 무역을 지칭을 해요. 이 정책으로 명나라는 민간인들의 해상무역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무역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제가 힌트를 줬어요. 사무역은 민간인이 행하는 무역이에요. 오늘날 삼성이 미국 가서 물건을 팔고 우리가 물건을 수입해오는 것도 대부분 이런 사무역의 형태를 띱니다. 명나라의 기본 정책. 그러면 민간인의 무역을 금지했으면 어떻게 다른 나라와 교류를 했나요? 네, 조공채공 형식의 교류만 명나라는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조공채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왕이 명나라 황제를 만납니다. 꼭 왕이 아니어도 사신단을 보내거든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나라는 명나라의 신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하라고 얘기하면서 예의상 선물을 맞춰요. 근데 만약 이렇게까지만 한다면 우리나라만 자꾸 손해를 보는 거겠죠. 근데 명나라는 어떻게 하냐? 황제로서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선이 준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경제적인 이익을 노리고 베트남과 조선 같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곳곳에 있던 국가들은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바로 뭐를 위해? 선진문물 도입을 위해서였죠. 그러면 우리가 명나라의 기본 정책을 이렇게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과서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밑에 한 명이 더 있죠. 대외정책하면 이 영락제라는 사람이 꼭 나와요.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요. 영락제한테 힌트를 몇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염도 길고 덩치도 꽤 커요. 아, 이 사람이 성격이 상당히 세신 분이겠구나 라는 우리가 은근히 유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요, 영락제라는 사람은 원래 북경 지역 일대를 다스리던 연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왕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직책입니다. 이 사람은 홍무제가 죽고 나서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고 황제로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난의 이름은 우리는 정난의 변이라고 붙입니다. 하지만 난의 이름보다는 이 영락제라는 사람은 좀 더 주의를 집중을 해볼 거예요. 자, 영락제는 기본적으로 북경 일대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기에 아무래도 북경 지역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반란으로 황위에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겠다 싶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북경 일대로 수도를 옮겨요. 그리고 이 수도에서 자신이 사는 궁궐을 짓는데 그 궁궐 이름이 자금성이 됩니다. 자금성은 지금도 굉장히 큰 궁궐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요, 이게 지도에서 난징이라는 도시와 베이징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표시가 되는데, 난징은 원래 중국 명나라의 원래 수도였고, 훗날 천도한, 제가 아까 북경 일대로 천도했다 했죠? 그 지역이 오늘날의 베이징이에요. 자, 그러면 영락제 없죠. 수도로 옮겼다고 무조건 역사책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또 무슨 목적을 했을까요? 이 영락제가 아까 저희가 보면요, 그 베이징이라는 지역은 북경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연왕이 지휘하는 군대가 베이징에서 막았겠구나 라는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영락제라는 사람은 되게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펼쳤겠고 전쟁도 많이 했겠고 교류도 많이 했겠구나. 네, 영락제는 성격도 되게 호전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계하는 상대, 북쪽에서 자꾸 유목민족들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몽골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몽골을 향해 몇 차례 친정을 나섭니다. 친정이라는 것은 황제가 직접 지휘해서 전쟁에 나가는 걸 말해요. 그렇게 친정을 해 몽골을 세력을 위축시켰고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고자 정화라는 환관한테 함선으로 구성된 함대를 주고 세계 곳곳을 항해하게 됐어요. 이를 통해서 많은 국가들은
항해하면서 정화가 항해하면서 수많은 국가들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거기서 이 많은 국가들은 이 명나라에게 조공국으로 편입이 된다든지 요구받았습니다. 그를 통해 정화양들은 거의 아프리카까지 항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지도를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은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이걸 통해서 이 지도를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이라트 몽골과의 관계,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 대월부터 다양한 나라들의 관계를 한눈에 담은 지도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영락제와 명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다음에는 이 명나라가 이렇게 위대했던 명나라가 왜 쇠퇴를 했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 차례대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잘해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